지금까지 미분 다 맞췄고 오늘부터는 이제 적분 했는데, 자, 옛날만큼 적분이 어렵진 않아. 일단 별로 외울 것도 적분과 급수와의 관계라든가 구분 구조법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그렇게 어렵거나 힘들게 공부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잠깐만. 힘들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일단 부정적분이라는 게 있어. 자, 적분을 하는 건데, 적분이 부정적분이고 정적분이라는 게 있어. 부정적분과 정적분, 혹시 이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있니? 자,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줄게. 자, 얘는 함수야. 얘는 숫자야. 숫자. 자, 미분할 때 내가 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 미분이란 것은 도함수가 있고 미분 계수가 있다고 했어. 그치? 자, 얘를 이렇게 되어 있던 어떤 fx라고 했을 때, 자, 어떤 점에서, 이 특정한 점에서의 기울기, 이 기울기를 뭐라고 해? 요 점을 내가 알파라고 한다면 이 알파에서의 미분 계수라고 하지. 그치? 이 미분 계수는 뭐야 그러면은? 저걸로 따지자면은 숫자. 아니야, 숫자라고, 숫자. 미분 계수는 숫자잖아. 접선의 기울기가 뭐야? 어떤 특정한 값으로 주어진 숫자잖아. 그치? 접선의 기울기라는 거, 이 미분 계수라는 건 결국 숫자야, 숫자. 그런데 이 함수의 어떤 모양에 따라서, 내가 이 알파라는 것 자체도 어떤 변수라고 뒀을 때 각각의 점들에서 나타나는 접선의 기울기라는 것을 나타내는 함수가 있다는 거지. 그게 바로 도함수잖아. 자, 우리는 미분하고 적분할 때 일단 그냥 여러 가지 의미가 분명히 있어. 그런데 그냥 단 하나만 생각해. 자, 미분은 그냥 접선의 기울기야. 그래서 도함수는 어떤 함수냐면은 이 함수의 어떤 접선의 기울기의 함수들을 계속 나타내주는 함수라는 거야. 얘는 뭐야? 미분 계수는 이 어떤 접선의 기울기들 중에 딱 한 점의 특정한 접선의 기울기, 그것을 우리 미분 계수라고 하는 거라고. 오케이? 뭔 소리 알겠지? 그러면 뭐야? 적분은 뭐냐면은 부정적분이 또 마찬가지로 함수고 정적분은 숫자예요. 그럼 여기서 의미하는 숫자는 뭐고 여기서 의미하는 함수는 뭐냐? 자, 이거는 자, 미분이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던 것처럼 적분이라는 것은 유일하게 그냥 하나로만 생각해. 얘는 함수 밑에 넓이야. 넓이야, 넓이. 자, 미분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라면은 적분은 넓이를 구하는 거야, 넓이. 자, 그럼 미분하고 적분이 뭐 어쨌든 연산 자체는 역연산이고 거꾸로 하는 연산이기는 한데, 이것이 나중에 사실은 적분하고 미분이 같이 이렇게 개발되거나 발견이 된 건 아니야. 근데 이런 것은 뭐냐면은 적분이 훨씬 더 먼저 개발이 됐어. 왜 그러냐면은 이제 땅의 면적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면적을 구하는 건 적분이거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로 미분이라는 것은 어떤 유율이라는 것들 때문에 나중에 이제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이제 발견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지. 그런데 하다 보니 얘랑 연산이 거꾸로 하면은 되네, 이렇게 된 것일 뿐이지 실제로 미분이라는 거와 적분이라는 것은 아예 그 발전 단계는 아예 달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된 상태를 배우긴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르게 발전이 되어 왔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은 자 아까는 우리 함수에서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넓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마찬가지로 여기 또 fx라는 게 있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부터 우리 여기까지의 넓이 이 넓이를 지금 구해보자. 이 넓이를 구하는 게, 자, 여기 앞에가 알파고 여기서부터 베타라고 한다면은, 자, 이것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이거 나중에 배우는 거니까 지금 그냥 이렇게 알아도, 알파에서 베타까지 fx를 dx로 적분하면은 값이 나와. 그러면 봐봐. 얘는 뭐야? 면적이지. 딱 정해진 면적이지. 그럼 뭘로 나오겠어, 얘가? 숫자야. 얘 숫자야. 어떤 숫자로 나오는 거야? 그럼 이건 뭐야? 얘가 바로 뭐다? 정적분인 거야, 정적분. 그런데 미분과 마찬가지로 이 범위 자체를 내가 구하면은 자연스럽게 이 면적이 나오게 되는 함수가 존재하더라. 그러면 어떤 범위 요거를 생략해버리면은 자, 요 함수를 적분한 어떤 함수는 이 면적을 나타내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된다는 거지. 뭔 소리인지 알겠니? 이 면적을 갖게 되는데 이렇게 위아래 숫자가 없는 것을 우리는 부정적분이라고 하고 얘는 숫자가 아니지 뭐가 나오겠니? 얘는 뭐가 나와야 돼? 그렇지. 함수가 나와야지. 함수가 나와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그냥 알고 있잖아.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은 어떤 함수가 도함수가 나오고 그럼 도함수를 적분하면 뭐? 원래 함수가 나오겠지. 그럼 얘를 적분한다는 것은 얘의 원시함수. 그것을 보통 fx라고 많이 표시를 해. 이렇게 얘는 스몰 x가 미분 대함수, 이 라지 fx는 조금 이제 미분 전함수, 원시함수라고 해.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한다는 거지. 그러면은 얘를 적분하면은 미분에서 얘가 나오는 값 이렇게 나오겠지. 거기다가 여기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거 하나가 플러스 c 요걸 잊지 말아야 돼. 이게 뭘까? 적분상수. 맞아. 적분상수는 왜 없어질까? 숫자니까 상수니까 미분하면 그냥 사라진다고. 그렇지? 그래가지고 요 함수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원시 함수를 구할 수 있다. 자, 어차피 우리 수학 2에서는 이게 다항함수에 대해서만 나오기 때문에 사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 공식도 딱 하나밖에 없어. 외울 것도 없고. 그런데 이제 미적분 2, 옛날 미적분 2, 지금의 이제 미적분 과목에 가면은 초월 함수를 미적분을 하게 돼. 그렇게 되면은 이걸 되게 적분하기 굉장히 힘들어져. 사실은 우리 이제 미적분을 맨날 하는 이 공대생들도 적분 테이블을 보면서 해. 적분 테이블이 있어. 이거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적분되어 있구나. 이러면서 적분을 해, 진짜로. 하나하나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얘네들 우리 하기 힘들겠죠, 어쨌든. 쉽지 않아.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이런 적분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얘를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들어야 되냐면 어떤 함수를 미분해야 제가 나올까? 어떤 함수를 미분해야 이노마가 나올까? 그것을 생각해야 돼. 알겠니? 자,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은 이 적분 안에 있는 적분 기호 안에 있는 fx가 나올 것인지. 요 고민을 항상 좀 했으면 좋겠어. 물론 부정적분 이 수학 2에 나오는 적분에서는 이런 거 고민할 일은 거의 없을 거야. 없기는 없을 거지만 그래도 좀 기억을 해두고 있읍시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요걸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이렇게 할게. 부정적분은 자, f, x, dx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얘의 원시함수 fx 플러스 c 이렇게 우리가 구한다라는 거. 자, 요 적분상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잊지 말고 붙여줘야 된다.
이게 정적분해는 없어. 부정적분해만 있어. 정적분해는 없다라는 거. 자, 두 번째 나오는 건 이제 적분과 미분과의 관계야. 그럼 봐봐. 얘 미분하면 얘가 나온다 그랬지. 얘 적분하면 얘가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은 어떤 함수가 있어. 어떤 함수가 있는데 어떤 함수가 자, 미분을 했어. 그런 다음에 적분을 했어. 그러면은 이건 어떤 값이 나올까? 어떤 함수가 있어. 얘를 미분한 다음에 다시 적분했어. 그럼 뭐가 나올까? 뭘 고민해. 어떤 함수가 있는데 걔를 미분했어. 그럼 너 다시 적분했어. 그냥 어떤 함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냥 어떤 함수 나온다 그냥. 그런데 여기다가는 적분상수가 붙어야 된다. 자, 이번에 이제 거꾸로 어떤 함수가 있어. 얘를 적분을 했어. 그런 다음에 미분했어. 이렇게 미분을 했어. 그럼 얘는 뭐가 되겠니? 자, f, x. 여기 적분상수가 없겠지. 자, 여기서 적분상수가 나왔겠지만 나온 다음 다시 미분하면서 적분상수는 상수이기 때문에 사라져. 그래서 적분상수가 있느냐 없느냐는 어떤 걸 먼저 해야 되지? 안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하는 거야. 바깥쪽에 있는 것부터 하는 게 아니라 안쪽에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 나갔을 때 최종적으로 하는 게 미분이냐 적분이냐에 따라서 적분상수라는 것이 생긴다 안 생긴다라는 게 결정이 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제 드디어 이제 부정적분의 계산 이제 공식을 암기하고 계속 이제 풀어보자 이건데 봅시다. 우리 한번 미분 생각해보자. 자, x의 n승을 미분하면은 어떻게 되지? n x n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봐. 얘를 적분하면은 얘가 나와야 된다는 거네. 그지? 맞아, 틀려. 맞아. 그런데 요것을 이제 적분하려면 좀 귀찮으니까 이것을 적분 공식으로 되어 있어. 이것은 자, 부정적분 여기 자, 수투는 다항 함수이기 때문에 이거밖에 없다. 공식은 적분의 공식은 이거 딱 하나밖에 없어. 뭐냐? 자, x의 n승을 적분하면 x에 대해서 n 플러스 1분의 1 x의 n 플러스 1 플러스 c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거 외우고 있니? 외우고 있구나. 자, 이거 외우고 있어야 된다 이거. 봐봐, 한번 요거 내가 미분해 볼게. 그러면 얘를 미분했을 때 얘가 나와야 되지. 얘 미분하면 뭐예요?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x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잖아. 약분되고 없어지니까 x의 n 이렇게 되지. 요거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적분 나오면 있잖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이렇게 쓸 거야 내가. 문제를 풀어줄 때도. 그러니까 너도 당연히 암기하고 있어야 돼. 이를테면 이런 거지. 자, 정적분 x의 3dx 하면은 얘는 그냥 바로 나와야 돼. 4분의 1 x의 4승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다음 두 번째 이 정적분이라는 것에 대한 성질. 이것은 일단 그냥 써놓고 한번 내가 설명해 줄게. 정적분 fx dx 더하기 정적분 gx dx는 f 정적분 fx 플러스 마이너스 gx dx. 일단 이렇게 먼저 나오는 거 알아야 되고, 자, 앞에 상수가 있으면 상수는 바깥으로 나와요. 정적분 c fx dx는 2 fx dx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이거 나오면 항상 같이 나오는 게 뭐냐? 곱하기 나누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 곱하기 나누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될 거 아니? 그치, 내가 안 적었으니까 안 될 것 같지?
이게 왜 그러는지를 설명해 줄게. 사실 이거는 구분구조법 하면서 정확하게 이제 이 적분의 정적분의 정의를 좀 알아야 되거든. 사실 정적분이라는 것은 있잖아. 우리가 면적을 하면 구분구조법을 내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해 줄게. 자, 좀 어려워 이거는.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면적을 구하겠다는 거야. 응? 알파에서 베타까지 면적을 구할 거야. 면적을 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단순한 방법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각형을 만들어 나가는 거지 이렇게. 그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다각형 만들어가지고 다 더하면 면적 구할 수 있지 않니? 그치? 그러면 얘는 뭐냐면은 이렇게 계속 점점 커지는 어떤 수열의 덧셈과도 같다고 할 수 있어. 덧셈도 있잖아. 결국 더하는 거잖아. 덧셈이야. 근데 덧셈인데 요 나누는 거거든. 이게 나누는 거. 이 나눈 것을 무한대로 쪼개면, 자, 얘를 1부터 n까지 내가 나눌 거야. 여기가 1부터 n이고, 근데 이 n을 내가 무한대개로 쪼개면 거의 딱 그냥 선이잖아. 이 선들이, 얇은 선들이 모여가지고 이 면을 이루고 있는 거잖아. 이 무한대가. 그럼 봐봐.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적분 기호는 있잖니, 얘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 정적분이라는 건 그래서 이 리미트와 시그마라는 어떤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자, 우리 시그마에서 두 함수의 곱이 있었을 때 그게 성립했었니? 예를 들면 이런 거. 자, 시그마 fx가 있고 플러스 곱하기 시그마 gx가 있으면은 얘를 시그마 fx 곱하기 gx 이거 가능했냐고. 안 됐잖아. 안 됐잖아. 곱하기 나누기 이거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적분 역시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나누기는 있잖아. 이렇게 하나로 뭉칠 수가 없어. 이게 요 기능, 요 어떤 특징이 있게 시그마의 특징을 얘가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결국 이제 여기서부터는 계속 부정적분 계산 오죽하면은 미적분학을 영어로 하면 그게 칼큘레이션이야. 계산이라는 뜻이 계산. 우리나라만 미적분을 이렇게 동시에 같이 불러요. 근데 동시에 같이 부르는 데가 별로 없는데 어쨌든 그것은 결국 뭐다? 계산이다. 자, 여기서 이제 뭐 대표적인 문제 같은 경우가 있는데 애들 처음 보면은 좀 헷갈리는 문제들 내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열려있게 해줄게. 일단은 제 가장 대표적인 부정적분 문제들은 이 적분상수를 구하는 거야. 적분상수를 구하면은 원래 함수에다가 뭐 3을 넣었을 때는 숫자가 몇이었다라는 것을 주어져. 그러면은 부정적분을 다 구해놓고 적분상수를 써놓은 다음에 그 부정적분의 x에다가 어떤 값을 넣었을 때 뭐 거기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을 나오게끔 하는 적분상수 c 이걸 구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돼. 그 다음에 뭐냐면은 애들이 잘 이게 헷갈리는 것들이 처음 보면 헷갈리는 거. 자, 여기 있는 문제를 내가 그대로 한번 써볼게. 자, fx가 이거는 교과서에 있지? 교재에 있으니까 다 적어봐. 아니, 이거 보면서 판단해. 알았지? 보고해. 이거 그대로 써볼게. fx가 라지 fx야. 라지 fx가 xfx xfx 마이너스 2x이고 플러스 4x제곱 마이너스 1 거기다가 f0은 2래.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함수 fx를 내가 구하시오 라고 하면은 구하는 거야. 자, 지금부터 어떻게 되냐면은 봐봐. 얘를 미분한 게 얘지. 얘를 미분한 게 얘야. 이렇게 되면 문제가 좀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게 많이 있어 가끔씩.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양변을 미분해야 돼. 적분하는 게 아니라 미분해야 돼. 미분. 자, 미분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 미분하면 뭐냐? fx지. fx 뭐지?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지. 야, 얘 이제 미분하면 그냥 fx 지금 식으로 왜 나와? 미칠 거 아니야? 자, 얘 미분하면은 앞에 미분 뒤에 미분 앞에잖아. 앞에 미분하면 1이지. 그래서 fx야 그냥. 뒤에 미분하면은
플러스 자 x f 프라임 x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8x 얘 미분하면 없어지겠지, 그치? 근데 봐봐, 얘랑 얘는 이렇게 없어지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자 x fx는 6x의 제곱 마이너스 8x 이렇게 되지 않겠니? 그러면은 봐봐, fx는 양변을 x로 나누면은 6x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자, fx를 구했어. fx를 구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응? 프라임인데. 응? 자, 요거는 이제 f 0은 2가 나오네. x 프라임 x가 그렇지. 뭐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잠을 못 자서 그래 진짜. 나 지금 나 죽을 것 같아 정말로. 자, 이러면 얘 양변을 적분해야지. 그러면은 자 f x 플러스 c는 얘 적분하면 뭐야? 이게 1이니까 2분의 6이니까 3x 제곱, 그치? 마이너스 8x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맞아? 응. 근데 봐봐, 얘도 적분하면은 플러스 c 붙어야 되지 않겠니? 얘는 함수지만 얘도 결국에는 뭐냐면은 정적분 6x 플러스 8 요 한 거잖아, 그치? 그럼 얘를 적분한 어떤 함수 플러스 c를 해줘야지 당연히. 그런데 여기 c하고 여기 c가 같다라고 그건 아니야. 이것이랑 이것이랑 같은 거 그런 건 아니야. 그냥 뭐 이걸 C1, 뭐 C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수를 나눌 수 있고, 실제로 얘는 그냥 일로 가가지고 C1과 C2가 합쳐졌다고 생각해도 무방하잖아. 그래서 그냥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c 이렇게 놔도 무방하다고. 근데 여기서 여기 나왔지. f 0은 c인데 얘가 몇이라고? 2라고. 아,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x라는 함수는 fx는 요거잖아. 3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2. 우리가 원하는 함수식을 이렇게 딱 등장한다는 거야. 오늘 알겠지? 어려운 문제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크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최종. 자, 그래서 일단 부정적분의 성질이라는 것들을 정확히 문제를 풀어봤고, 자, 수업을 했고 문제를 풀어봤고, 거기 있는 교재에 있는 거 있잖아. 예제랑 유제 같은 거 쭉 풀면서 문제를 한번 이런 유형들의 문제가 있구나라는 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지?